벌써 옆에 그림과 같은 그림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매화의 계절이 훌쩍 지나기도 했지만 다가오는 초여름 분위기와도 정말 어울릴 작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림 속 매화가 너무 예쁘기도 한데요. 호랑이 그림으로 사랑을 전하는 작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용수 작가님의 크리에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용수 작가님은요, 개인전 60여 회, 또 단체전 250여 회로 정말 무수히 많은 전시를 이어오시면서 실제로 솔드아웃까지 이어지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가님입니다. 되는 대로 판매가 잘 되어서요, 구하기 어려운 작품인데요. 오늘 특별히 4점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세미나가 끝나고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작가님은 그 드라마 예전에 그 꽃보다 남자 아시죠? 거기 드라마에도 협찬되어서 남자 주인공 김현중의 방에 걸린 그림을 알아본 그 소녀 팬들이 많으셔갖고 전시장에 모여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일본에도 다수의 팬들이 있고요. 실제 소장처는 하나은행 본점과 대전 MBC 미술관, 서울 아산병원,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 등 여러 기관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은 원광대 미술대학원에서 동대학원까지 회화 전공을 하시고 구상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미술 대전으로 큰 상이 있는데요. 그때 큰 미술 대전에서 영광스러운 대상을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작업을 하신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미술 인생은요, 고등학교 때 각종 공모전을 수상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적성을 발견한 선생님께서 미대를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작가님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해요. 작가가 되면 보통 예술가 하면 가난하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때 미대는 동양학과에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서예가 그림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래전 작품을 보시면요, 지금 느낌과 정말 확연하게 다른 거 느끼시죠? 이렇게 동양화 전공이시만요, 사용하는 재료를 보면 원석을 쪼개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물감과 섞어서 만든 석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2006년도부터는요, 동양화 재료가 아니라 유화를 배우는 등 다양한 실험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지금의 재료가 차츰 완성이 됩니다. 작가님 그림을 보시면 좀 디자인적인 느낌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원래부터 이러한 캐릭터와 도안 같은 것에 관심이 있던 것이 이런 현재의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사용하는 재료를 보시면 물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흙이나 석재를 사용하고 또 황토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밑바탕에 석재를 사용하니까 이 오돌토돌한 질감이 살아나고 신비한 느낌의 색감이 더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이런 구상적인, 구체적인 작업보다는 반구상적인 작업에 흥미를 느끼는 모용수 작가님께서는 첫 개인전이 99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개인전의 계기는요, 98년 구상전 공모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큰 대전이에요. 이 구상전이라는 대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특히 대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특선을 2번을 받아야지만 수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작가님은 실제 대상을 수상을 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작가님이 결혼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뒤에 계시는 작가님 항상 같이 오시는 서포트 해주시는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도 오늘 나오셨는데 항상 두 분이서 정답게 이렇게 사이좋게 계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림 속에 오늘 갖고 나온 조각과 호랑이 커플 같아 보입니다. 네. 구상전 공모전에서는요, 100호의 그림으로 대상을 받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때의 그림은요, 지금의 이 귀여운 그림들과는 매우 상반된 그림이죠. 지난 봄 호랑이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라는 이런 심상치 않은 제목의 작품으로 호랑이가 등장을 하는데, 잘 보시면 호랑이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호랑이는 가죽 카페트 같은 느낌으로 깔려 있는데 뭔가 약간 어두운 느낌도 살짝 풍기죠. 이렇게 98년 대상을 받고 이후에 청담동에
청작 화랑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인전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그 심사위원이었던 원로 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웅수 화백님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김 화백님이 갤러리 관장님께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있다면서 개인전을 열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셨고, 이때 이제 갤러리 관장님께서 모용수 작가님께 첫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은 1998년 11월 30일에 전북을 떠나서 난 반드시 성공하겠노라며 이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암담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큰아이를 낳고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때 아내분의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살고 또 그림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자그마치 24번의 개인전을 열 정도로 왕성한 창작열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터뷰할 때도 안타깝게도 몸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최대한 몸도 조리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98년도에 본격적으로 서울에 작업실을 구하고 호랑이 문양의 그림도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12지신이 등장하는 그림도 그립니다. 2001년도만 하더라도요, 훨씬 더 한국적인 느낌이 강한 작품을 전시를 했고요. 오늘 제가 집에 저희 또 가족 중에 사실 명품 수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그림 에뚜루 가방 기억나시나요? 이때 이 당시에 오늘 이 가방 에뚜루라는 명품에 후원을 받아서 이 콜라보 전시도 했던 그림을 보고 이런 작품도 전시하셨구나 라는 걸 저는 새삼 발견했거든요. 예, 이런 전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작가님은 이 그림 속에 호랑이라는 동물 자체가 이야깃거리가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리는 주제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사모님의 띠가 호랑이띠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한몫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사담이지만 저도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님 그림이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눈에도 재미있지만 동시에 이 어른이 봤을 때도 감수성이 함께 녹아들어서 더욱 매력적인 작품이죠. 이 색상은요, 남녀노소 모두 아우르는 자체의 색을 사용하는데요. 혼합한 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작가님의 특징입니다. 이 물감 자체의 색이 원색이 고스란히 도드라지는데요. 이 작가님은요, 잘할 때만 해도 이성은 수줍음 가득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연애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우리의 그 인스턴트 사랑이 돼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그림 속에도 이렇게 캔버스에도 표현을 했고요. 가만히 보시면 다양한 작품 속에 모든 이야기들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들의 원천은 뭐냐 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순수입니다. 순수. 작가님은 동심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그리면서 민화나 전설 같은 익숙한 이야기를 은근하고 재미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재료들을 거쳐서 오일을 사용한 유화 작업이 메인입니다. 현재는 유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색감의 영롱함과 깊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크릴을 사용했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오일 페인팅을 사용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작업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오일 페인팅이라는 것은 이제 물감 마르는 시간이 좀 꽤 소요가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하기에는, 다작을 하기에는 약간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원하는 색을 하기 위해서 작업 시간의 지체를 감수하고서도 오일 페인팅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이 보통 그림 작업은요, 우리가 이제 붓으로 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봉채와 스틱을 사용하시면서 창의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또 어시스트 하나 없이 모든 작업을 홀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완성도 또한 뛰어나고요. 곳곳에 작가님의 로고가 속속들이 깃들여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색은 붉은색과 푸른색, 나무색, 청자색 이 네 가지 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님은 그림을 그렸다가 다시 숨기세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여서 또 수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림이 계속해서 새롭게 보인다고 해요. 어쩔 때는 이제 천장에 붙여놓고
주무시기도 할 정도로 24시간 그림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십니다. 이 동양화와 서양화가 절묘하게 섞인 느낌으로 우리의 말로는 민화의 재탄생이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하는데요. 이 평면화된 구성은요, 전통 민화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고, 보지만 복잡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실제 작가님이 부단히 연구하고 공들여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림이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재료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지나면서요, 돌가루, 황토, 자수정 등 다양한 재료를 시도하시다가 실제 작가님은 재료를 구하러 대천까지 가시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천연 원석이라는 그 느낌이 주는 게 다른 돌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재료의 지속성을 위해서 맥반석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이 보통 유화 작업은요, 아까도 제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한 작품당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작가님은 한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다른 작품을 동시에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적이죠.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인지 나오는 대로 또 잘 팔리기도 하시는 그런 인기 작가님이고요. 이 물감 재료를 보시면 예전에 그 피카소가 사용했던 시넬리아 브랜드의 프랑스 물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작품 재료에도 항상 그 심혈을 기울이셔서 가장 값이 나가는 아사천을 사용하고요. 석채로 밑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주로 작가님의 재료와 작업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좀 느끼시겠지만 작가님의 성격이나 성향이 조금 추측이 되시죠? 네. 하지만 한번 얼굴 봐주시겠어요? 작가님 얼굴 너무 인상 좋으시죠? 네. 하지만 이 좋은 인상 속에 숨겨진 깐깐한 고집 때문에 작가님의 작품 퀄리티는 매우 훌륭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작가님이 색을 강하게 쓴 데에는요, 예전에 보통 단체전을 하잖아요. 그때 오래전 일이지만 돋보이지가 않거나 또 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계기 때문에 밝은 색과 원색의 컬러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색에 가까운 색채인데도 하지만 눈이 피로하지가 않죠.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이 또 파스텔 톤으로 스며든 색채는요,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림 속에 쓱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보이는 질감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물감 말고도 다른 재료를 쓴다고 했죠. 어떤 재료죠? 이 평평하고 곱게 보이는 화면인데 작가님께서 개발한 질감이 깔려 있습니다. 네, 자수정과 석채 이런 원석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이 독특한 질감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단조롭게 보이는 넓은 면 색채에 깊이감을 불어넣는 그런 효과가 연출됩니다. 덕분에 강한 색감은 그대로 보여주시면서도 속 깊은 화면을 연출하는 것이죠. 이제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작품 속에서는 호랑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호랑이는 우리의 옛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일상 이야기가 호랑이에 빗대서 의인화되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어린 시절의 부의 상징이었던 이 자전거가 등장하는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주로 자전적 이야기가 캔버스에 담기는데요. 이 앵두나무와 함께 등장하는 어머니께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남녀가 나오거든요. 이 남녀를 분간하려면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이 볼터치를 보시면 됩니다. 작가님은 남녀를 분간하기 위해서 딸이나 여자를 구분하는 요소로 이 볼터치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장미꽃을 사오는 아빠가 등장을 하는데 작가님이 실제로 두 딸의 아버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활종 화백님, 제주에 사시는 이활종 화백님께서 딸의 이름을 넣어서 그려준 그림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직접 찍어 왔는데요. 딸의 이름이
두희, 모두희, 모채연 이렇게 두희와 채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두 배의 기쁨과 자연의 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동박새예요. 이 동박새라는 새가 등장을 하는데요. 피카츄에도 나오는 새라고 하는데요. 이 새가 매화에 앉아있어요. 동박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림 속에서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앉을 수 있게 매화나무에도 이 동박새가 앉혀져 있다. 이것은 작가님의 소박한 자유가 되지 않을까. 월급 봉투를 받고 행복한 날도 등장을 하고요. 달을 따주는 호랑이도 등장합니다. 한 번은 서남사까지 걸어가는 길이 먼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남녀 커플의 모습이 예뻐 보여서 이 모습을 담은 모습도 작품에 등장합니다. 작가님의 작품 속에는요, 호랑이만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도 보이는데요. 호랑이가 전체적으로 깔린 매화나무, 매화입니다. 매화가 그렇게 소재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그 사군자에도 속한 게 매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매실의 의미와 효능도 좋아서 작가님은 함께 호랑이와 함께 매화를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작가님은요, 남원 출생이신데요. 매화를 많이 보고 또 좋아하셨대요. 어렸을 적부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매년, 매해마다 펼쳐지는 그 매화를 직접 찾아가서 수없이 사진을 찍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픽을 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시면 항상 그 해의 매화를 작가님의 그림을 통해서 보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작가님께서 보여준 매화 사진은요, 그림만큼이나 수준급으로 사진으로도 잘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림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는 매화 전문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림은요, 실제가 50%, 또 작가님의 생각이 50% 들어간 반추상적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가님은 자신의 대명사가 호랑이 작가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작가님은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이런 그림으로 좋은 일을 또 하셨고요. 작품 타이틀에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타이틀처럼 사랑이 충만한 그림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과 또 행복의 정서를 전하는 모용수 작가님의 작품 3개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응원 드리면서 50년 뒤에 매화 향기까지 작가님 건강하셔갖고 50년 뒤에 그 해의 매화 사진까지 찍으셔서 계속해서 이 그림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오랜 작업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한 매화 향기처럼 또 진한 여운을 주는 모용수 작가님의 큐레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